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여주 각 지역에 풍물을 전파하고 계신 김미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여주 각 지역에 풍물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 풍물구패 다스름으로 또 문화체험 공동체 다스름으로 열심히 우리 전통문화 저변 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예전에 풍물도 많이 보급하셨는데 어느 정도 교습을 하셨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 지역에서 풍물을 시작한 지는 26년 정도 됐는데요. 대강 한 20년 정도는 공부하면서 가르치러 다닌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학교에 많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이 강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마을에서 직접 찾아가는 마을 끝 살리기에서 찾아가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현재도. 지금 좀 마을 굿 살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흥천에서 강 옆에 있는 마을에 나룻굿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마을 굿 살리기 운동은 그러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셔서 이제 네네.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순수하게 동아리로 시작한 풍물패였는데 제가 2004년에 문화체험 공동체라는 단체로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잡았던 게 여주 지역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좀 살려보자. 그런데 전통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나가면 전통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기록들이 없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많이 연구를 해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마을에 남아있는 전통 장단이라든지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에 놀았던 풍습이라든지 그런 공동체 놀이 위주로 좀 재현하고 또 다시 한번 보급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면서 여주에 나룻굿 살리기 운동을 했죠. 나룻굿이라는 말은 사실 옛날부터 있던 말인데 저희가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주에는 나루가 많잖아요. 네. 여강에. 그래서 그 나루 중심에 큰 나루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니까 전통 놀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 나루터를 이용한 어떤 삼터, 나눔터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놀이를 시작한 게 나룻굿이죠. 굿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보통 연상하는 무속인의 굿이 아니라 그냥 놀이판? 그렇죠. 순수 우리말로 굿. 그러니까 나눌 거리가 있다. 볼거리, 나눌 거리, 네. 이런 먹을 거리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자체를 굿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볼거리가 있는 것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면 무당이 굿하고 네. 풍물 치면 풍물 굿을 하고 또 옛날 어른들은 애들이 찌지고 볶아도 싸워도 굿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나는 난리굿. 그렇죠. 난리굿 한다 그러죠. 여주 나룻굿 중에서 그래도 좀 이게 이런 부분은 좀 마을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또 이제 밖으로도 좀 널리 알리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될까요? 지역으로 하면요. 네. 이게 참 어렵네요. 박빙이라 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여주 지역에 마을마다 많이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또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놀거리라든지 나눌 그런 예전에 어떤 전통사회가 갖고 있던 그런 나눔이라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나룻굿이라는 어쩌면 핑계, 어떤 이유를 가지고 놀이판을 만드는 걸 어른들은 너무너무들 좋아하셨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들을 마을의 어떤 자산, 문화적 가치, 놀이 어떤 활용의 단계로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물을 치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마을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갔던 거였는데 기억에 남는 마을들은 많으나 안타까운 건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걸 자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억에 남는 한 마을보다는 지금 여주 지역에 있는 나루들은
다 기억이 남죠. 문제는 지금 다 안타까운 사정들이 하나씩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을 분들이 다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4대강 이후에 나루터가 아예 없어졌고 또 어떤 마을들은 대부분의 마을들은 외지에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사유지로 다 소유해 버린 거예요. 나루터 옆에 땅을. 그래서 뭐 펜스를 친다든지 그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정에 있는 나루터들이 좀 많아서 이건 이제 제가 제 연구 아니면 제 노력이 부족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꾸준히 여주 지역 안에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마을을 키우는 게 저희들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모든 나루터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놀이판을 이어서 꾸려갈 수 있는 좀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죠.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마을이 자력적으로 하기에는 여주가 가지는 그 인구적인 문제, 또 이제 그 현실적인 여건, 그 장소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또 재정적인 문제도 또 결부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귀한 우리 지역의 그 문화 자원이고 전통 문화 자원이고 또 이어져야 될 자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참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외지에서도 이제 뭐 보면은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그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인기를 끌었었던 게 사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말씀을 해주죠. 가장 최근에 그 나루붓을 한 것. 다른 지역은 사유지로 뺏기고 또 나루터 자체가 없어져서 안타까운 게 많은데 상뱅이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제 옛날에 있던 찬우물 나루터는 그 사유지가 됐습니다. 그 옆에는 사유지가 됐는데 그 아래로 강줄기를 쭉 타고 강변이 있는 거죠. 지금 여주의 가장 큰 문제가 나루터에 강변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어마무시한 4대강 사업 덕분에 저희가 강변을 잃고 강둑을 얻었죠. 근데 강둑에서는 사실은 그런 전통놀이라든지 나룻꽃을 재현하거나 어떤 계기를 만들기엔 좀 위험한 상황이고 좀 덜 아름답죠. 근데 상뱅이 같은 경우는 아직 강변이 살아있는 곳이라 제가 보기엔 여주 지역에서는 마을 분들하고만 잘 어우러진다면 상뱅이의 찬우물 나루터를 나룻굿하기 아주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그 마을에서만 하는 행사길 원치는 않고요. 저희 단체에서는 여주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나루터들까지 그런 재미있는 놀이거리,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놀이거리로서 그리고 또 여주 지역에서 조금 우리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강은 우리 지역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나룻꽃들이 좀 소소하게라도 즐겁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물론 주 메인으로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겠죠. 그 장소를 봤을 때는 찬우물 나루터가 제일 좋죠.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그 나룻굿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직접 풍물도 치고 놀이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지역에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면 단위에서 아니면 여주니까 여주 전체 지역에서 그래서 마을에서 직접 풍물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해가지고 막 업으로 잘 치시는 프로들을 모셔다가 보여주는 놀이판을 벌리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는 마을에서 직접 자생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전에 구축되어 있던 그런 풍물패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죠. 그분들이 주인이 돼서 놀이판을 끄는 거고 또 그 판 안에 그 마을에서 행해졌던 어떤 다른 나눔의 거리들을 마을에서 만들어가는 거. 또 그게 예전 걸 재현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놀이들이라든지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생활의 활력이 되는 거고 그게 생활 예술인 거고 그래야 향유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러한 것을 이제 지금 계속 앞으로도 이제 그 찬우물 나룻굿과 같이 여러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발굴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다 보면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예, 제가 이제 이런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어떠한 뭐 특정 단체나 특정 정책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없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요. 재정이 가장 큰 문제긴 하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중요한 거를 못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돈이 없어도 이걸 한다. 돈이 없어도 이걸 해야만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이걸 제대로 잘 구현하고 구축하고 거리를 만들어야 다음 세대가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거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아니 지원이 안 되는데도 이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했는데 왜 지원을 바라느냐. 말문이 턱목에 막히는 수준 이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좀 갑갑한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시원하게 풀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옛날에 농사를 지면서 노래를 부르던 거, 그 다음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이제 마을에서 이제 각종 가지고 이제 농악이라고 그래가지고 풍악 울리고 했던 게 이제 그전엔 일상 생활 속의 하나였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게 예술이다 뭐 문화다라는 그 이름을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녹아서 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도 부족하고 또 그걸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정리해서 어떤 그러한 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선생님께서 좀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통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놀이 형태들이 지금 사회에 100% 맞는다 이게 아니라 놀이는 자꾸 바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즐거운 우리의 노동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런 급변하는 역사 속에 한 번에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하실 때 부르던 노동요나 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분들은 이제 트로트 부르시죠. 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정말 전통의 아름다운 우리의 특색이 있는 우리 걸 안 한다면 아무도 이어가지 않고 아니면 뭐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그걸 이어서 그냥 TV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돼버린다면 그거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워질 거고 이게 국악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도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이고 우리가 대다수가 누릴 수 있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줄 아는 거 그게 보편화돼 있는 게 사실은 우리 민족의 특징이 살아있는 건데 지금 보편화돼 있는 거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돌고 도니까 이렇게 복지국가를 또 지나서 저는 전통사회가 다시 또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며 또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맥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이어가는 거. 요즘 노래도 좋지만 우리의 전통 노동요도 즐겁고 아름답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뭐 궁극적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풍물 굿을 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굿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신, 그게 뭐 예술적이든 음악적이든 이런 다양한 걸 떠나서 삶이라는 게 녹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풍물굿이 전통 음악이나 놀이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형태라든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미학이라든지 어떤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거니까 쭉 꾸준히 이어가면 또 그게 또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누는 뭐 어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풍물굿이라는 게 이제 삶이 녹아있는 우리 문화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접하시게 된 게
예, 원래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전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언제쯤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좀 그 이야기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전래대원 우리 이 땅에 살던 그 옛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이어져 내려왔었던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 그 물려주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능력으로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뭐 솔직히 그냥 우리 여주시에서는 우리 여주의 그 각 마을마다 전래대로는 그 놀이 전통 풍물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여주시에서 어떻게 좀 풀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두 번째고요. 만약에 여주시나 어떤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런 전통문화 살리기라든지 같이 놀거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준다면 이렇게 생활예술인 또 우리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또 시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좀 합일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하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안고 간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역에 실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새롭게 구축이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공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지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또 시에서도 더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아직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지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합일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별개가 아니라 이걸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이야기가 돼야지 저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정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또 우리 여주 지역만이 가지고 가는 장점인 전통 문화로 또 어떤 무형의 문화재로 키워갈 수 있는데 자꾸 별개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어쨌든 행정이든 아니면 문화재단이든 이러한 그 부분이 서로 그 어떤 공감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공감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제가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 있어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면 전문적으로 더 개입해서 할 수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기획들은 사실은 시나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단체가 그 범위까지 넓혀서 하기에는 조금 영향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역할적으로 좀 분담을 해서 그쵸. 발굴하고 해서 이거를 그 아카이브 같은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해 그쵸. 보이는데요. 문화공동체 다스름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풍물구패 다스름이라는 풍물 단체가 남아서 시작이 됐는데 2004년도쯤에
풍물만으로는 안 되겠다. 굿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향이 이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2004년도,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걸 더 저변학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스름 위에 풍물급회 위에 상급단체로 문화체험 공동체 다스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체험 공동체에는 말 그대로 문화체험 공동체니까 각기 많은 파트에서 원하는 분야들의 분과들을 만들었고요. 또 분과에서는 각계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주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네트워크식으로 연결을 해서 만약에 영상 미디어 분과에서는 실제로 여주에 계시진 않지만 여주에 연이 닿아 있는 뭐 영화 감독님이나 이런 분이 분과장을 맡아서 아이들이 단편 영화를 찍거나 어떤 그런 영상 쪽에 체험을 할 때는 그 선생님이 투입이 되고, 또 뭐 건축 인테리어 분과가 있어서 어떤 체험이라든지 만들기, 뭐 건축에 대한 거, 뭐 탐방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그쪽의 선생님이, 또 문화숲 탐방 같은 거 할 때는 또 자연 탐방 쪽에 또 전문가들이 또 붙어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체험 공동체 다스름 활동을 했고요. 그 문화체험 공동체 다스름은 현재도 활동 중입니다. 근데 문화체험 공동체 다스름이 여주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여주의 전통 문화, 놀이 문화, 단순히 뭐 풍물 외에도 우리가 혹시 잊혀져 가고 있거나 이거 재미있는데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요건 한 번쯤 시민들하고 같이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금 여주신문 TV를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이랄까, 이런 거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놀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다 비슷해요. 전국에 비슷하고, 경기도권은 경기도권대로 비슷하고, 우리가 놀던 놀이들이 한계가 있죠. 근데 여주 지역 안에는 사실 이미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놀이들이 있는데 키워지지 않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원부리 답교놀이라든지, 그걸 매개로 해서 더 재미있는 이 시대에 맞는 놀이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인터뷰를 가거나 조사를 하러 가면 그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저희 알게 되면, 알려주시면 그 놀이를 전통으로 재현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의 지금 맞게,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정확한 대상들이 그걸 또 활용한 놀이들이나 판을 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여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여주 신문, 여주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즐겁게 사는 나날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통 문화가 옛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놀이 문화고 나누는 거리다 생각하시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은 여주 지역 각 마을의 전래 놀이와 풍물굿을 발굴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체험 공동체 다스름 김미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